안녕하십니까. 은학TV입니다. 이번에는 원투채비, 편대채비에 대해서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기존 쓰레기를 재활용한 편대채비입니다. 물론 이제 새 부품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보시면 이런 이제 묶음축 버린 것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이걸 주워서 재활용하는 걸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물속에 있을 때 조류에 따라서 액션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모두 다 사용한다 그러면 아마 바다에 이런 게 버려지는 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편대채비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건 또 2단 채비를 좋아하는데요. 그럼 준비물을 우선 설명드리고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경심줄 90cm, 여기서 완성품은 도래와 도래 사이가 70cm입니다. 근데 90cm를 끊어서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3호 핀돌에 1개, 2개, 축광 튜브 5cm짜리 하나, 2cm짜리 하나. 원래 축광 튜브는 이렇게 굉장히 긴 게 한 1,500원 정도 하나요? 긴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잘라서 쓰는 거고요. 이미 잘라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1.0파이 일자 슬리브 1.0파이 일자 슬리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이 바닥 쪽은 2개, 초리대 쪽은 1개. 물론 여기 2개 끼워도 됩니다. 그러면 아래 위로 바꿔서 쓸 수도 있고요. 일단은 제가 바닥 쪽은 힘을 많이 받으니까 2개, 이렇게 2개 했고, 위쪽 초리대 쪽은 1개만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편대 2개, 그 다음에 10호 핀 도래. 왜냐하면 바늘을 나중에 여기 달았을 때 핀 도래가 줄의 꼬임을 방지해 주기 때문에 핀 도래를 여기 꽂아서 사용을 하면 훨씬 줄의 꼬임이 적습니다. 그래서 편대에다가 핀 도래를 꽂아 놓습니다. 노안이 와서 이게 자꾸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꽂아 놓고요. 그 다음 준비물은 이 유동식 대파 구슬이라고 하는데 다른 형태로 나오는 거는 각경사 구슬입니다. 그거 4호짜리 4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외경 얘기인 것 같고요. 4호짜리를 쓰면 이 파이랑 여기가 맞아 들어갑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각경사 구슬도 그렇고 유동식 대파 구슬도 그렇고 보면 이게 약간 구멍이 달라요. 나중에 구멍을 끼우실 때 구멍이 작은 쪽이 이 슬리브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끼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매듭으로 구멍 봉돌 채비 만드는 것처럼 매듭으로 핀 도래를 묶어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드는 법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0호 경심줄 90cm, 3호 핀 도래 2개, 그 다음에 5cm 축광 튜브 아래쪽 하나, 2cm 축광 튜브 위쪽 하나, 그 다음에 1.0파이 웨슬리브 6개, 2개 하나, 3개 한 세트, 2개 하나, 3개 한 세트. 이제 편대가 2개니까요. 그 다음에 유동식 대파구슬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편대 2개, 10호 핀돌에 2개 이렇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꾹꾹.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아래쪽부터 제작을 해볼게요. 경심줄을 넣어주고 아래쪽을 좀 길게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에 2겹이 들어가니까 좀 짜투리를 길게 해줍니다. 한 다음에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뭐 간단합니다. 그냥 핀 도래에 넣은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돌리고 이 짜투리를 이 고리에다 넣어줘요. 경심줄이 만든 고리에다 넣어줘요. 그리고 메인 주 라인을 당기면서 매듭을 완성을 시켜줍니다. 경심줄을 넣어주고 아래쪽을 좀 길게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에 두 겹이 들어가니까 좀 짜투리를 길게 해줍니다. 한 다음에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뭐 간단합니다. 그냥 핀 도래에 넣은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돌리고 이 짜투리를 이 고리에다 넣어줘요. 경심줄이 만든 고리에다 넣어줘요. 그리고 메인 주 라인을 당기면서 매듭을 완성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바로 찝는 게 아니라 부품들을 다 집어넣을게요. 여기에다가 축광 튜브, 일단 넣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축광 튜브 넣고요. 그 다음에 슬리브 두 개, 그 다음에 유동식 대파구슬은 구멍이 굵은 게 있고 작은 게 있다 그랬죠. 작은 쪽이 슬리브 쪽으로 가도록, 구멍이 작은 쪽이 슬리브 쪽으로 가게 끼웠습니다. 그 다음 편대, 다시 이건 쉽겠죠. 왜냐하면 굵은 쪽부터 먼저 넣으면 작은 쪽이 슬리브 쪽으로 가니까 대파구슬, 그 다음에 슬리브, 다시 여기 한 세트, 편대 한 세트 끝난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슬리브 두 개, 대파구슬 가는 쪽이 슬리브 쪽에 가도록 이렇게 끼워주고요. 다시 편대, 천평이라고도 하죠. 천평, 천평첩이, 다시 대파구슬 구멍이 작은 쪽이 슬리브 쪽으로 가도록 끼워주고요. 다시 슬리브 끼워줍니다. 그러면 완성이 됐죠. 이제 맞는지 한번 보세요. 이걸 압착을 시키기 전에 3호 핀돌에 됐죠. 축광 튜브 됐죠. 아래쪽 두 개, 대파구슬 하나, 천평, 그 다음에 다시 대파구슬 하나, 슬리브 하나, 슬리브 두 개, 유동식 대파구슬 하나, 그 다음에 T천평 하나, 그 다음에 유동식 대파구슬 하나, 1자 슬리브, 슬리브는 1.08입니다. 1.08. 그 다음에 축광 튜브입니다. 축광 튜브. 빛을 모은다. 제 발음이 안 좋아서 빛을 여기다 모아줘요. 그래서 밤에 보면 약간 야광이 돼요. 그래서 축광 튜브입니다. 그래서 3호 핀돌에 연결해 줄게요. 그러면 여기에 약간 한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70에서 80이란 거는 450대에서 던지기에 가장 길이가 적합한 사이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짜투리를 겹친 다음에 하나, 둘, 셋 돌렸죠. 그 다음에 이 고리 사이로 짜투리 넣어주고 메인 주 라인으로 당겨서 매듭을 완성시켜 줍니다. 그리고 축광 튜브를 끼워주죠. 축광 튜브는 끼울 때 축광 튜브가 핀돌의 고리 부분에 한 3분의 2 정도 덮이도록 합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바닷물이 좀 더 쉽게 마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아래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한 3분의 2 정도만 끼워줄게요. 이렇게 3분의 2 정도만 끼워줍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길이인데요. 이 길이 몇 cm를 할 건가 하는 길이인데 저는 한 5cm 정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5cm 정도를 잘랐고 고정을 해줄게요. 이제 압착을 해줄게요. 압착기가 있으면 좋고요. 압착기 없으면 이제 롱노즈, 저 같은 경우는 롱노즈가 고장이 났는데 여기가 이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압착기랑 똑같은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압착기를 안 샀는데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압착기를 사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어주고 다시 하나 더 집어줬습니다. 그럼 천평, T천평, 편대 또는 천평, 편대 처리가 됐죠. 요거는 한 1mm 정도, 1mm 정도 유격을 둡니다. 그래서 이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이 거리인데요. 이 거리는 통상적으로 저는 한 40 정도를 줍니다. 개인적인 차이겠습니다만 서해안에서는 보통 요게 여기 목줄이 뭐 30 이상을 넘어갈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래 걸 길게 주고 위에 걸 짧게 주든지 목줄을 아니면 아래쪽을 목줄을 짧게 주고 위에 걸 목줄을 길게 주든지 그렇게 했을 때 40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운영하기에. 이건 뭐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40을 주셔도 되고 조금 더 해서 50 정도를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40 정도를 줍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30cm입니다. 자가 있으니까 자랑 비교해서 이렇게 40을 주고 다시 압착을 해주고요. 여기도 유격을 한 1mm 정도 유격을 두고 다시 압착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매듭이고 양쪽 끝이 여기 매듭 여기 매듭 양쪽 끝이 매듭이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죠. 이게 설마 밀린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빠질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30호 같은 경우는 1.28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상슬리브. 그것도 또 돈이잖아요. 여기 상슬리브 들어가야 되고 여기 상슬리브. 쌍슬리브 또는 팔자 슬리브라 그러는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다 돈이어서 저는 20호로 바꿨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호 경심줄을 썼는데 20호 경심줄이 입질이 좀 더 좋습니다. 좀 더 좋고 느끼기가 좋아요. 그래서 20호를 쓰고 양쪽에 고리로 매듭을 만들어서 핀 도래를 고정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20호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이제 액션이 요게 좋죠. 낚시하시다 보시면 이런 거 많이 보실 겁니다.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 같은 거. 그래서 쓰레기에서 주워서 완전히 멋진 채비를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작은 활동이지만 얼마나 이게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런 작은 실천이 우리 낚시인들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꾹꾹. 안녕하십니까. 안학TV입니다. 오늘은 자작채비 만드는 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 있으니까요. 초보자들을 위한 소개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자작채비를 만들고 익숙하신 분들은 참조를 하시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우선 이제 구멍봉돌 이용한 자작첩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준비물은 3호 핀 돌에 2개, 축광 튜브 짧은 거 하나, 약 4cm 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20호 경심줄 약 60cm, 삼각줄 이렇게 됩니다. 20호를 쓰는 이유는 핀 도래를 묶을 때 슬리브를 사용하지 않고 매듭으로 묶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 통과시켜 주고요. 아래쪽에도 축광 튜브 통과시켜 주고 위쪽 축광 튜브를 통과시켜 줍니다. 그리고 핀 도래를 연결합니다. 연결할 때는 경심줄을 핀 도래에 통과시킨 다음에 3번 돌려줍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이 고리 속으로 끝을 통과시켜 줍니다. 그리고 원줄을 서서히 당겨줘요. 이렇게 묶여지죠. 30호 경심줄은 이렇게 매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호를 사용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끝을 살짝 구부려서 축광 튜브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축광 튜브를 끼워주는데, 도래에 끼워주는데 어느 정도 끼워주느냐, 한 3분의 2 정도를 끼워줍니다. 개인적인 취향입니다만은 3분의 2 정도를 끼워줬을 때 매듭에 있던 바닷물이 쉽게 마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 끼워주지 않고 3분의 2 정도만 끼워줍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광 튜브 끼워줬죠. 그 다음에 매듭 1번, 2번, 3번 돌려주고 요 사이로 고리 사이로 매듭을 통과시켜주고 다시 원줄을 당겨줍니다. 원줄이라기보다는 메인 라인이겠죠. 메인 라인. 그래서 요 짜투리 부분을 축광 튜브 속으로 넣어준 다음에 축광 튜브를 핀도리에 3분의 2만큼 끼워줍니다. 네, 자세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아래쪽은 조금 짜투리를 길게 했습니다. 그러면 두 가닥이 이 축광 튜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축광 튜브가 빳빳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해주는 거고요. 가능하면 여유 있게 했다가 잘라주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은 방송이니까 그냥 복잡하지 않게 그냥 딱 맞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러면 아주 간단하게 완성이 됩니다. 이게 요 사이가 50cm 정도 되거든요. 50cm 정도 되는데 그 이유는 수도권에 있는 숭어들이 거의 50에서 60은 1년에 한 10마리 내외로밖에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천이라든가 이런데. 근데 60이 넘어가는 건 숭어가 아니고 사실은 가숭어예요. 어쨌든 간에 대부분 50cm 내외인데 50cm 내외의 숭어가 물어서 입질을 할 때 당길 수 있는 게 숭어의 몸의 이 유연성, 곡선이 있기 때문에 한 50cm, 30에서 50cm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초리대를 당겨주겠죠. 근데 너무 짧으면 이렇게 당긴다고 했을 때 이 봉돌의 무게로 인해서 숭어 입이 찢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드롭봉을 할 때 바늘터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요 도래와 도래 사이를 한 50에서 55cm 정도를 유지를 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만든 게 환추입니다. 환추. 요 특색은 요거는 안착이 좀 빨라요. 근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텐션을 많이 주기가 힘들어요. 점점 딸려옵니다. 환추는 안착이 조금 느려요. 근데 일단 박히고 나면 텐션을 굉장히 강하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3호 핀 도래를 양쪽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텐션을
더 많이 주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쪽이 초리 때 이쪽이 바닥에 바늘 쪽이니까 이렇게 주면 아무래도 텐션을 더 많이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스나이퍼 봉돌 외바늘 채비는 요거는 서해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고 동해안 갔을 때 도다리 외바늘 채비로 공략할 때 사용을 합니다. 요건 장단점이 있어요. 요거는 약간 위에 모래사장 위에 떠 있는 듯한 약간 잠겨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요거는 좀 더 많이 잠기는 듯한 느낌입니다. 근데 요거는 좀 채비 정렬을 잘 해줘야 돼요. 요게 요 삼각이나 요 스나이퍼보다는 조금 더 잘 엉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드시 입수할 때 한번 살짝 잡아줘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봉돌이. 이렇게 이제 바닥에 안착이 되고, 바닥에 안착이 됐을 때도 떡밥의 경우는 두 개가 따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물이 흘러가면 이렇게 엉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림짐작으로 60cm 대부분 해보면 텐션을 받고 난 다음에 60cm 정도를 당겨주면 이렇게 이 봉돌과 떡밥이 정렬이 됩니다. 이게 떡밥 바늘인데요. 떡밥 바늘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이 꼭 필요한 게 이 환추입니다. 근데 환추는 펄에 잘 박혀 있어서 입질이 훨씬 강하고 재밌고 퍽 들어와요. 근데 이거는 좀 깔짝깔짝하는 면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을 해서 자작 채비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대물하십시오. 화이팅! 시청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